자, 비트코인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수를 계획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번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이번 주 나란히 경제단체 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자, 5대 경제단체가 5년 만에 기업인 회장 시대를 맞게 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이 현재의 상황을 두고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의 하나로 자리 잡은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거품이다 이런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트코인이 이제 마침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자, 우선 시가총액이라는 게 뭔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네.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나와 있는 전 세계 비트코인이 2,100만 개입니다. 네. 2,100만 개를 현재 가격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샀을 때 그 총 금액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흔히 CAP라고 그러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 1조 달러를 넘었는데 이 1조 달러를 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네. 지금 전 세계의 그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주가 테슬라 시가총액, 테슬라의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것보다도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30% 정도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테슬라도 넘어섰고요.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은 딱 7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1등이 금. 근데 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 그리고 수천 년간 이 생산량을 늘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은, 그다음에 이 기업체 주식으로서는 애플. 예. 애플 주식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한 2배 반 정도 더 높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의 회사 아람코. 그밖에 이제 몇 개 미국의 IT 기업 그거 빼고는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예.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면 세계적으로 그 경제계에 특히 통화 질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점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과연 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혹시 지난 2017년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두려고 지금 맹렬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산이냐 아니냐. 그런데 비트코인 이제 세금 매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미국은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20% 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암호화폐, 전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그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는 통화로 보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을 사서 가격을 돈을 벌었다. 그러면 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거든요. 네. 취득할 때도 내고 이런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의 20%의 세금을 먹이는데 250만 원까지는 기본 면세점으로 두기 때문에 네. 250만 원이 넘었으면 20% 문다. 그래서 이제 세금 관리도 세테크 전략도 상당히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특히 급등한 데는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일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 머스크를 투자의 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파파 머스크. 예.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 그렇게 좋은 측면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다. 오락가락 말이 바뀐다. 그래서 크레이지 머스크 예.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 천방지축으로 오락가락하는
이 머스크의 얘기인데요. 머스크가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은 바보다. 네. 이렇게 또 한마디 올렸어요. 세 명의 바보. 예, 그래서 상당히 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바보가 안 되려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겠죠. 비트코인을.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넘어버리니까 마침 그때 피터 쉬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금 전문가가 있습니다. 골드 전문가. 예. 이 골드 전문가하고 이 트위터로 논쟁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은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금은 그것으로도 무슨 공장에서도 쓸 수가 있고 왕관도 만들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쉬프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하나에 6,500만 원 이거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니?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났거든요. 네. 그 머스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seems high. 그러놓고 밑에 하하하 일어났어요. 아, 예. 이게 무슨 도대체 애매하네요, 그거. 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혹시 비트코인을 그동안 샀다가 6천만 원 이상 오르니까 팔았는데 예.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서 가격을 떨어뜨려 보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경제 전문가로서의 솔직한 심정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또 암수가 있는지 그건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예. 머스크의 다음 액션 지금 이 투자자들은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머스크가 불을 질렀지만은 이 테슬라의 머스크가 아무 상황에서나 불을 지른다고 이 가격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최고의 원동력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마구 풀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거든요. 예. 돈을 푸는 필연적인 결과는 돈 가치의 하락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언제 생겼느냐? 2010년에 생겼는데요. 사토시 나카무라가 만들 때 바로 그리스 금융위기 상태에 그 당시에 돈 푸는 걸 보고 아 이건 달러하고 한번 경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차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불을 지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 미국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네. 약 한 2,0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또 돈을 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당분간 강세를 보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것이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보다도 가치가 더 높은 투자 자산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경쟁은 아주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자기네 차 살 때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돈처럼 화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 말고 다른 데에서도 이게 결제 가치를 갖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교묘한 화술인 거죠. 비트코인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지고 거래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준 것이죠. 예. 그런 기대감을 준 사람들을 그런 금융기관이 약 한 8개 정도 있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페이팔이라는 그 결제 회사. 예. 우리 페이팔은 바로 결제를 시켜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JP 모간이라든지 한 8개 금융기관이 앞으로도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이 합쳐진 거죠. 그 기대 효과가.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마스터카드도 잘 보세요. 뒤에 검토, 예. 도입 가능성, 연구 이런 정도고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그 큰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테슬라 차 한 대랑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건 아직 바꿀 수 아니네요.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네. 예, 아직은 아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도 덩달아서 활발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또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비트코인 지난 10년간 약사를 잠깐 한번 예. 살펴보죠. 사토시 나카무라가 2010년에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그 광산에서 캔다 그러죠. 컴퓨터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가 넣으면 한두 개씩 캐는데 네. 그걸 1만 개를 캤어요.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사 먹자.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가 비트코인 1만 개를 줄 테니까 피자 몇 개를 주냐 경쟁에 붙였습니다. 그게 2010년 5월 달이거든요. 그때 저도 주목에서 지켜봤는데 그때 네. 피자 2개가 낙첨이 됐어요. 네. 그 비트코인 1만 개를 만 개에 2개? 1만 개를 피자 2개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비트코인 하나에 수천억 원의 돈을 주고 그러니까요.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2017년에 엄청나게 올라서 1,700만 원까지 갔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4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지금 다시 6천만 원에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면 이거 어떻게 통화라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은 좀 멀었고요. 오히려 CBDC라고 하는 각 중앙은행이 만들고 있는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은 이것은 비트코인의 어떤 이 그 횡포를 막아서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으로 하는 기술을 중앙은행 내부로 끌어오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화폐하고는 전혀 다른 시계열이에요.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다. 네. 그래서 CBDC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각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잘 되면 또 그 비트코인 같은 것은 결정타를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난 주말에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가니까요. 예. 비트코인 1조 원 넘어가니까 한 TV에 나와서 비트코인 규제해야 되겠다. 예. 비트코인 때문에 개인의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투자했다가 나중에 6천만 원짜리가 혹시 6원이 된다든지 네. 이런 상황을 금융 당국으로서는 주시하고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어떤 금융 자산으로서나 통화 가치로서 확인된 위치를 네. 공고히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헷갈리는군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자열 LG그룹 회장, 새로운 경제단체의 수장이 됐다.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던데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동안에 우리 경제단체 하면 정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내보내는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제단체가 5개, 대표적인 게 5개 있는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내일 공식 절차를 밟고 또 구자열 LS 회장이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단체 5개,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정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또 저 무역협회 이런 5개가 모두 정경련까지 합해서 모두 민간 기업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실장부하게 민간 기업을 대표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재계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소리를 직접 내세울 수가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 그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 민주화 시대가 왔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사소통 면에서 지금 기대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